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노년을 건강하게 책임지고 싶은 당신의 정형외과 친구 류용석입니다. 여러분,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 왜 우리는 어느 날 갑자기 걸을 때 무릎이 시큰거리고 손가락이 굳어서 컵 하나 들기 힘들어질까요?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일까요? 정말로 그게 전부일까요? 오늘은 그 이유를 아주 정확하게 그리고 속 시원하게 밝혀드리겠습니다. 갱년기, 많은 분들이 안면홍조, 갑작스러운 열감, 가슴 두근거림만 떠올리십니다. 하지만 정형외과 의사인 저에게 가장 많이 오는 갱년기 환자의 증상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관절통입니다. 무릎이 욱신거리고 어깨가 굳어서 뒤에 손이 안 닿고 손가락이 뻣뻣해서 컵을 놓칠까 걱정하고 밤에 손가락이 화끈거리며 깰 정도로 아픔을 호소합니다. 여러분, 이건 나만의 일이 아닙니다. 갱년기를 겪는 여성분들의 많은 비율이 이런 관절 문제로 병원을 찾습니다. 왜 하필 이때 이렇게 아픈 것이냐고요? 그 이유는 단 하나, 여성의 삶을 지켜주던 매우 중요한 친구가 서서히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 친구의 이름, 바로 에스트로겐입니다. 이 호르몬이 관절 연골을 보호하고 염증이 생기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그런데 갱년기에 들어서면 이 친구가 인사를 하고 떠납니다. 그 순간부터 관절은 쉽게 다치고 빨리 닳고 염증이 쉽게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느끼게 됩니다. 왜 일이 뻣뻣하지? 어제보다 덜 움직였는데 더 아파. 밤에 손가락, 손목이 욱신거려서 깼어. 아침에 주먹이 잘 안 쥐어져. 이 모든 것이 갱년기 관절 건강과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문제는 한 곳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손이 아프기 시작하면 책을 읽어도, TV를 봐도, 밥을 해도, 청소를 해도 매 순간 통증이 따라오죠. 우리의 정신까지 지치고 삶의 질은 빠르게 떨어집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에스트로겐은 뼈 건강과 근육 유지에도 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골다공증 위험도 높아지고 근육량이 줄며 더 쉽게 넘어지고 작은 충격에도 다치기 쉬운 몸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 드리겠습니다. 갱년기 관절통은 그냥 참고 지나칠 일이 아닙니다. 방치하게 되면 향후 수십 년 동안 관절염으로 고생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평균 수명이 어느 정도인지 아시죠? 여성분들 기준으로 80대 후반에서 90세 가까이입니다. 즉, 갱년기 이후의 시간이 거의 삶의 절반입니다. 그 긴 시간을 통증과 함께 보낼 것인지 지금부터 제대로 관리해서 걸음걸이도 가볍게 손가락도 자유롭게 어깨도 활짝 펴고 살 것인지 그 갈림길에 여러분이 서 계신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고민이 있습니다. 혹시 내 증상이 큰 병은 아닐까? 류마티스일까? 수술을 해야 하나? 약을 평생 먹어야 하나? 두려움 때문에 병원을 찾기조차 망설이시죠. 하지만 정확한 진단 없이 유튜브 보고 혼자 운동만 하거나 이 약 저 약 드시며 버티다 보면 더 큰 문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불안과 의문점 제가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첫 번째로 많은 환자분들이 묻는 질문입니다. 과연 갱년기 관절통과 류마티스 관절염은 어떻게 구별할까? 두 질환 모두 손이 뻣뻣하고 관절이 아프기 때문에 많이 헷갈려 하십니다. 그 차이 아주 간단하게 알려드릴게요. 첫째, 아침에 얼마나 오래 뻣뻣한가? 갱년기 관절통은 아침에 뻣뻣하지만 움직이면 30분에서 1시간 이내에 풀립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은 1시간 이상 지나도 뻣뻣함이 계속됩니다. 둘째, 대칭 여부. 류마티스 관절염은 양쪽 손가락이 같이 붓고 아픕니다. 갱년기 관절통은 끝마디부터 시작해 비대칭적으로 나타납니다. 셋째, 부기와 열감. 류마티스는 만져보면 뜨겁고 염증이 심합니다. 갱년기 관절통은 붓기 열감은 거의 없거나 미미합니다. 넷째, 전신 증상. 류마티스는 발열, 체중 감소, 전신 피로감이 있고 갱년기 증상은 홍조, 불면, 기분 변화 등이 동반됩니다. 결정적으로 병원에서 피검사를 하면 류마티스는 특정 수치가 나옵니다. 하지만 갱년기 관절통은 대부분 정상 수치로 나옵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겁니다.
혼자 걱정 마시고 병원에서 정확하게 진단받으셔야 그 다음 치료 방향이 정해집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짚어보겠습니다. 어깨 통증이 생겼을 때 무조건 오십견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죠? 하지만 갱년기와 단순 근육통, 회전근개 문제 등도 충분히 원인이 됩니다. 오십견은 어깨 움직이는 범위 자체가 줄어드는 것이고, 갱년기 통증은 움직이기는 가능한데 끝에 가서 아픕니다. 지금부터 셀프 테스트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 한번 따라해 보세요. 뒤로 손을 올려보세요. 양쪽이 확연히 다르면 구조적 문제일 가능성이 큽니다. 여성분의 경우 브래지어 끈 채울 때 팔이 뒤로 잘 안 가고 갑자기 뻣뻣하고 아프다면 오십견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움직임은 되는데 아프기만 하다면 갱년기 관절통 증상일 수 있습니다.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움직임이 줄었다면 구조적 문제인 오십견이고, 움직임은 된다면 갱년기 통증 가능성 크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이제 관절통의 실체가 조금 보이기 시작했을 겁니다. 다시 강조드립니다. 갱년기 관절통은 결코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닙니다. 이 시기를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앞으로 남은 수십 년의 삶이 달라집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앞으로 소개하면서 집에서 손쉽게 따라할 수 있는 스트레칭과 근력 운동, 그리고 생활 속 관리법까지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왜 갱년기 이후 관절이 이렇게 급격히 변하는지 그 원인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시간으로 삼았습니다. 지금부터는 가장 생활 속 불편함을 크게 만드는 관절, 바로 손가락과 손목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아침에 일어나 컵을 잡으려 하면 손가락이 굳어서 잘 안 오므라들고, 병뚜껑 하나 열기 어려울 때 이게 무슨 일인가 싶으시죠? 청소하려고 손님을 주면 손목이 찌릿하고 밤에는 손이 화끈거려서 잠을 깨는 일도 많습니다. 혹시 이런 공포도 느끼시나요? 이러다 손가락이 더 구부러지고 굳어버려서 못 쓰게 되는 건 아닐까? 류마티스가 아닐까? 오늘 제가 그 모든 걱정 여기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알고 가셔야 할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손가락은 우리 몸에서 가장 자주 그리고 가장 정교하게 쓰는 관절입니다.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수만 번 움직입니다. 밥 먹고 청소하고 글 쓰고 전화기 잡고 씻고, 이 모든 일에 손가락이 있습니다. 그러니 갱년기로 인해 관절 보호 능력이 떨어지면 가장 먼저 손가락이 아파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구조적 이유가 있습니다. 손가락 끝에는 근육이 없습니다. 어떻게 움직일까요? 손목과 팔에 있는 근육에서 힘줄이 길게 연결되어 손가락을 당기고 펴주는 것입니다. 즉, 손가락이 불편하다는 말은 팔꿈치 아래부터 모두가 함께 영향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하는 잘못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손가락을 안 쓰면 낫겠지. 둘째, 아프니까 고정부터 하자. 이건 오히려 손가락이 굳어지고 더 심한 통증과 변형을 부르게 됩니다. 손 관절은 움직이지 않을 때 더 나빠집니다. 굳어버린 손가락은 다시 풀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손가락은 부드럽게 움직이는 것이 가장 중요한 치료입니다. 그렇다면 왜 밤에 더 아플까요? 낮에는 많이 움직이죠. 움직이는 동안에는 관절을 감싸는 활액이 연골 사이를 부드럽게 도와줍니다. 하지만 밤에는 움직임이 줄면서 염증성 부종이 더 심해지고 통증 신호가 뇌로 더 크게 전달됩니다. 게다가 불안, 우울, 스트레스가 커지면 통증이 더 증폭됩니다. 그래서 갱년기 이후에 밤 통증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요? 제가 늘 환자분들께 가장 먼저 처방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 따뜻함이고, 그리고 스트레칭입니다. 왜 따뜻해야 하느냐? 많은 분들이 오해합니다. 손이 뜨거운데 왜 뜨겁게 하느냐고요? 하지만 이 뜨거움은 염증과 부종 때문에 느껴지는 오해의 열감입니다. 실제로는 혈액순환이 떨어지고 관절이 딱딱해져 있습니다. 온찜질을 하면 혈류가 좋아져 염증 회복도 빨라집니다.
따뜻하게 그리고 천천히 부드럽게 이 세 가지가 핵심입니다. 지금부터 집에서 따라할 수 있는 아주 쉬운 손 스트레칭 세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로는 주먹 쥐었다 펴기입니다. 천천히 구부렸다 펴기를 반복합니다. 이 동작이 굳은 손가락 관절을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둘째는 손가락 뒤로 젖히기입니다. 반대 손으로 각 손가락을 조금씩 뒤로 젖혀줍니다. 하나씩 천천히 서두르지 마십시오. 셋째는 팔 전체 스트레칭입니다. 팔꿈치를 펴고 손가락을 몸쪽으로 당겨봅니다. 이때 손목 위 팔 안쪽과 바깥쪽 근육이 당겨지는 느낌이 나야 합니다. 이 세 가지만 꾸준히 하셔도 손 관절이 훨씬 부드러워지고 밤 통증이 감소합니다. 중요한 원칙 몇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같은 손가락만 계속 사용하지 말 것, 동일 동작 반복을 줄일 것, 스마트폰 볼 때 팔을 세워서 보지 말 것, 폰은 테이블 위에 놓고 사용할 것, 청소, 설거지 시 과한 힘을 쓰지 말 것, 너무 완벽하려 하지 말 것, 특히 이 마지막이 손 건강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너무 깔끔하고 모든 걸 직접 해야 직성이 풀리는 분들 정말 많이 오십니다. 열심히 살았다는 증거이지만 손 관절은 쉼없이 과로합니다. 이제는 허용해 주셔야 합니다. 조금 덜 꼼꼼해도 괜찮습니다. 조금 느려도 괜찮습니다. 조금 남겨도 괜찮습니다. 지금은 내 손을 지켜야 할 나이입니다. 다음은 여러분이 정말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입니다. 손가락이 붓고 굽는데 이게 관절염인가요? 네,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두 가지는 꼭 구분해야 합니다. 퇴행성 관절염은 관절 연골이 점점 닳는 것입니다. 특히 손가락 끝마디가 굵어지며 변형됩니다. 하지만 갱년기 관절통은 대부분 시간이 지나며 좋아지고 적절한 관리로 원래 움직임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스스로 먼저 큰 병이라고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정확하게 진단받고 적절한 운동과 생활 습관을 유지하면 충분히 좋은 상태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확신하는 것 하나가 있습니다. 손 관절은 지금부터 관리하면 여전히 오랜 시간 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손은 더 이상 고생한 손이 아닙니다. 앞으로 나아갈 손입니다. 우리의 남은 삶은 아직 반이나 남아 있습니다. 잘 사용할수록 더 많은 기회가 기다립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까요? 손 관절통은 갱년기 이후 가장 흔한 증상이다. 근육이 떨어지고 혈액순환이 줄어 생긴다. 밤에 더 아파지는 특징이 있다. 부드러운 스트레칭과 온찜질이 핵심이다. 완벽주의는 손 건강의 적이다. 지금부터 관리하면 충분히 회복 가능하다. 일상에서 가장 자주 느끼게 되는 또 하나의 관절 문제가 되는 바로 어깨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옷을 입다가 팔이 뒤로 안 돌아가는 경우, 브래지어 끈 채우는 게 너무 힘든 경우, 안전벨트를 하다가 갑자기 번개처럼 통증이 번지는 경우, 높은 선반에 있는 컵을 꺼내기도 어려워진 경우, 샤워할 때 등 한 번 씻는 게 이렇게 힘들다고 생각하는 경우, 이런 신호가 왔다면 어깨 관절이 지금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많은 분들이 스스로 진단합니다. 아, 이거 50견이네? 누구나 겪는 거니까 그냥 참고 지나가야지. 하지만 그 판단,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갱년기 어깨 통증과 50견은 비슷해 보이지만 기준이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그 차이를 완벽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50견이란 무엇일까요? 의학적으로는 유착성 관절낭염이라고 부릅니다. 말 그대로 어깨 관절을 감싸는 관절낭이 염증으로 굳어버리는 병입니다. 어깨가 얼어붙는다 하여 동결견이라고도 부릅니다. 이 병의 핵심은 딱 하나입니다. 움직임이 줄어든다. 팔을 올리려고 해도 몸이 따라 올라가고 등 뒤쪽으로는 거의 가지 않습니다. 반면 갱년기 어깨 통증은 이렇습니다. 움직일 수 있습니다. 다만 움직임의 끝부분에서 특히 아픕니다. 셀프 테스트를 함께 해보시죠.
하나, 양쪽 팔을 동시에 들어 올려 보세요. 둘, 뒤로 손을 돌려 등 중간쯤 만져보세요. 셋, 반대쪽 어깨를 손으로 잡아보세요. 어떤가요? 범위가 양쪽이 확연히 다르다면 50견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양쪽 움직임이 비슷하게 잘 되는데 끝에서 뻐근하고 욱신거린다면 그건 갱년기에서 오는 근육통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럼 왜 갱년기에 어깨 통증까지 나타날까요? 그 주범은 앞부분에서 말씀드렸던 에스트로겐 감소입니다. 이 친구가 줄어들면 근육이 빠지고 힘줄이 약해지고 관절의 윤활도 떨어지면서 부하가 증가합니다. 특히 어깨는 가장 넓은 움직임을 갖는 관절이므로 조금만 약해져도 통증이 쉽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심리적인 요인도 큽니다. 우울감, 불면, 스트레스가 통증을 증폭시키죠. 여러분이 흔히 말하는 50견은 한 번 걸리면 회복에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빠르면 수개월, 길면 1년 이상 걸리며 가만히 두면 더 굳어집니다. 그러니 어깨는 절대 그냥 놔두면 안 됩니다. 여기서 중요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하나가 있습니다. 어깨가 아플 때 많은 분들이 하는 잘못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통증 생기면 팔을 안 쓴다. 둘째, 무작정 마사지만 한다. 하지만 어깨는 움직임이 줄어들수록 더 굳고 더 아파집니다. 운동 없이는 어깨는 절대 좋아지지 않습니다. 이제 집에서 할 수 있는 어깨 가동 범위를 지키는 기본 스트레칭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로 깍지 끼고 팔 천천히 올리기입니다. 양손을 깍지 끼고 숨을 내쉬며 천천히 머리 뒤로 넘겨보세요. 본인이 가능한 만큼만 하되 무리하는 것은 금지입니다. 둘째는 수건 사용한 뒤로 올리기입니다. 수건을 양손으로 잡고 한쪽 팔은 위로, 한쪽 팔은 아래로 서로 당기며 어깨를 부드럽게 열어줍니다. 마지막은 벽에 몸 붙이고 팔 벌리기입니다. 벽에 등을 붙이고 팔을 옆으로 붙인 뒤 조금씩 들어 올립니다. 어깨 안쪽이 시원하게 당기면 성공입니다. 이 동작을 하루에 한 번만 해도 어깨가 굳는 것을 막는 데 큰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스트레칭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회전근개 강화입니다. 어깨 힘줄은 팔 들어 올릴 때 어깨뼈와 팔뼈 사이에서 끼이게 되어 손상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평소 자세와 사용 습관이 중요합니다. 이 원칙을 지키시면 어깨를 오래 잘 쓸 수 있습니다. 힘쓸 때 손등을 위로 보이지 않게 할 것, 물건을 들 때 팔꿈치를 몸 가까이 유지할 것, 팔을 뻗어서 드는 동작 최소화할 것, 높이 있는 물건은 반드시 자세 바꿔서 접근할 것, 칼질할 때 팔꿈치 너무 올리지 말 것, 특히 마지막은 정형외과 의사들이 매우 강조합니다. 음식 하나 써는 작은 동작도 반복되면 큰 손상이 됩니다. 지금 제가 드리는 설명을 어려운 의학용어 없이 정리하겠습니다. 통증만 있다면 갱년기 증상일 가능성이 크고 움직임 제한까지 있다면 50견 가능성이 큽니다. 둘 다 절대 방치하지 말고 스트레칭과 근육 강화가 필수이다. 자, 이제 여러분에게 선택권이 있습니다. 어깨가 보내는 경고음을 그냥 참고 무시할지, 아니면 지금 이 순간부터 움직이고 관리하며 내 관절의 미래를 바꿔볼 것인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관리하면 여러분의 어깨는 다시 활짝 열립니다. 어깨는 포기하기엔 아직 너무 젊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깨 통증의 핵심은 갱년기 이후 근육과 힘줄이 약해져 통증 증가하고 50견은 움직임 자체가 제한되며 갱년기 통증은 범위는 되지만 아픕니다. 스트레칭 필수, 특히 가동 범위 유지가 가장 중요하고 회전근개 강화 운동을 위한 습관 개선이 필요합니다. 여기까지가 오늘의 핵심 내용입니다. 하지만 아직 중요한 부위가 남았습니다. 걸을 때마다 욱신거리는 그 부위가 있죠? 계단 내려갈 때 특히 아파지는 그 관절 바로 무릎입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걷고 계단을 오르내리고 나들이 다니고 손주들 손잡고 산책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의 무릎을 지켜야만 합니다. 다들 한 번쯤 경험해 보셨을 텐데요.
계단 내려갈 때 갑자기 무릎이 찌릿하고 버스에 오를 때 한 발을 올리는 게 힘겹고 오랫동안 걷고 나면 무릎이 뻐근하게 부어오르는 기분. 아니, 내가 언제 이렇게 약해졌지? 스스로 놀라실 때가 많으시죠?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갑자기 무릎이 상했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멀쩡했는데요. 하지만 진실은 이렇습니다. 무릎 문제는 갑자기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천천히 아주 오랜 기간 우리의 눈에 띄지 않게 진행된 결과입니다. 특히 갱년기 이후 본격적인 변화가 시작됩니다. 바로 근육 감소입니다. 무릎을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보호막은 연골이 아닙니다. 바로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입니다. 이 근육들이 무릎의 부담을 줄여주는 최고의 방패입니다. 그런데 갱년기 이후 호르몬 감소로 근육이 빠르게 줄어듭니다. 근육이 줄면 무릎이 받는 하중은 더 커집니다. 하루 종일 걸으며 30kg 이상의 힘이 계속 무릎을 누르게 됩니다. 그러면 무릎 속 연골은 서서히 닳기 시작하고 염증이 생기고 통증이 찾아옵니다. 이 악순환이 지금 여러분의 몸에서 조용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갱년기 여성에게 특히 무릎 통증이 많을까요? 첫째, 에스트로겐 감소로 관절 보호 기능 저하. 둘째, 근육량 감소. 셋째, 체중 변화. 넷째, 운동량 감소. 다섯째, 불면 우울 통증 악순환. 그러니 단 하나만 조절한다고 해결되기 어렵습니다. 총체적 관리가 필요합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이 꼭 알고 계셔야 할 진실 하나입니다. 무릎 통증이 생겼을 때 가장 잘못된 선택은 움직이지 않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죠. 아프니 쉬면 좋아지겠지. 하지만 쉬는 시간은 길어지고 근육은 더 빠르게 줄어들고 무릎은 더 약해집니다. 그 결과 더 아파지고 덜 움직이고 근육은 더 줄게 되는 이 악순환을 끊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운동입니다. 그럼 어떤 운동을 해야 할까요? 여러분께서 가장 쉽게 따라 하실 수 있는 정형외과 의사들이 가장 많이 추천하는 기본 중에 기본 운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환자분들께 꼭 알려드리는 대표 운동이 있습니다. 이름하여 투투투 운동입니다. 기억하기 너무 쉽습니다. 의자에서 2가지, 바닥에서 2가지, 벽 앞에서 2가지입니다. 오늘 그 6가지 모두 할 수 있는 만큼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다리 들기 운동입니다. 바르게 누워 한쪽 다리를 천천히 들어 올립니다. 다리 전체를 곱게 유지한 채 5초 버티고 내립니다. 대퇴사두근, 즉 허벅지 앞 근육을 강화합니다. 둘째, 옆으로 누워 다리 벌리기입니다. 옆으로 누운 상태에서 위쪽 다리를 천천히 들어 올립니다. 고관절 외전근 강화 운동입니다. 이 근육은 걸음걸이 안정에 결정적입니다. 셋째, 의자에 앉아 무릎 펴기입니다. 천천히 다리를 펴서 허벅지에 힘을 줍니다. 5초 유지하고 10번 반복하며 3세트 진행합니다. 넷째, 한발 서기 균형 운동입니다. 의자 뒤에 서서 한 발을 들어 올립니다. 균형 감각과 허리 엉덩이 근육의 최고입니다. 다섯째, 벽 천사 운동입니다. 등을 벽에 붙이고 팔을 천천히 들어 올립니다. 자세 교정과 어깨, 등 근육 강화에 좋습니다. 전신에 도움이 됩니다. 여섯째, 벽 스쿼트 등을 벽에 붙이고 천천히 앉았다 일어납니다. 허벅지 근육 강화의 대표 운동입니다. 6가지 운동 모두 적어도 5초 유지하고 10회 반복하며 3세트 실행합니다. 이 운동은 연세가 80, 90이라도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변명은 사라집니다. 오직 실천만 남습니다. 운동 외에도 생활 속에서 꼭 지켜야 할 원칙이 있습니다. 무릎 건강을 위한 생활 수칙은 첫째, 걷기보다 바른 자세가 먼저다. 허리가 굽으면 무릎에 더 큰 부하가 갑니다. 둘째, 계단은 오르는 것보다 내려가는 것이 더 해롭다. 내려갈 때 충격이 2배 이상 커집니다. 셋째, 장시간 앉아 있지 말고 30분마다 자세를 바꾸십시오. 넷째, 평소 신발 선택이 중요하다. 딱딱한 신발은 충격을 그대로 전달합니다. 다섯째, 체중 관리가 가장 큰 치료다. 체중 1kg 증가하면 무릎에 약 4kg 하중이 증가합니다.
결국 내 무릎의 미래는 내 생활 습관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다면 약은 어떨까요? 정답은 이렇습니다. 약은 필요할 때만 짧고 강하게 먹어야 합니다. 통증이 매우 심하고 운동조차 어려울 때 그때 약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아프지 않은데 약을 계속 먹는 것은 무릎 회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약에 의존하지 말고 운동에 의지하십시오. 약은 불을 끄는 소방수라고 하면 운동은 집을 다시 짓는 건설팀입니다. 둘의 역할은 완전히 다릅니다. 여기서 저는 환자 한 분의 이야기를 잠깐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오랫동안 무릎 통증으로 걷기조차 힘들었던 분이 계셨습니다. 주사도 여러 번 맞고 병원도 많이 다녔지만 근본적인 변화는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알려드린 운동을 조금씩 따라하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뒤 걷는 것이 한결 수월해졌고 3주 뒤 계단을 내려갈 수 있었습니다. 한 달 후 약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그분이 마지막에 남긴 한 말씀이 아직도 기억합니다. 왜 이렇게 쉬운 걸 이제서야 알았을까요? 정답은 이미 우리 몸 안에 있습니다. 움직일 수 있는 힘, 그것을 깨우는 순간 관절은 다시 삶을 되찾습니다. 갱년기 이후 무릎 통증은 그저 늙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관리하지 않아 생기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관리하면 남은 10년, 20년, 30년 관절은 여러분을 충분히 지탱해 줄 수 있습니다. 무릎은 아직 멀리 가야 합니다. 산책도 해야 하고 여행도 가야 하고 손자, 손녀와 뛰놀아야 합니다. 그러니 지금부터 약속합시다. 오늘부터 조금씩 천천히 하지만 쉬지 않고 운동하기로. 우리의 무릎을 다시 일으켜 세우겠습니다. 앞서 우리는 갱년기라는 한 시기가 왜 우리 몸을 이렇게 바꾸는지, 그리고 그 변화가 손과 어깨, 무릎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하나하나 짚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모든 내용을 한데 모아 앞으로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지 확실한 결론을 드리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나이를 먹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아프면서 나이를 먹는 것은 아닙니다. 통증 없이 나이 들 수 있을까요?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과는 다른 선택을 해야 합니다. 갱년기는 내 몸의 상태가 분명하게 바뀌는 시점입니다. 이전처럼 살면 이전보다 더 나빠집니다. 그래서 새로운 방식이 필요합니다. 그 방식은 이미 우리가 앞부분에서 하나하나 배워왔습니다. 이제 그 내용을 진짜 내 삶의 방식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먼저 식습관 이야기부터 해보죠. 갱년기 이후 관절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영양소는 총 3가지입니다. 첫째, 칼슘은 뼈를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둘째, 비타민 D는 칼슘 흡수를 도와주고 근력 유지에도 필수적입니다. 셋째, 단백질은 근육량을 지켜주는 가장 중요한 영양소입니다. 단백질이 부족하면 운동을 해도 근육이 잘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 매 식사마다 단백질을 반드시 포함하십시오. 달걀 1개, 두부 1모의 절반, 생선 1토막, 닭가슴살 조금,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여기에 칼슘과 비타민 D, 풍부한 멸치, 우유, 치즈, 시금치, 달걀 등을 더하면 됩니다. 식단은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꾸준해야 합니다. 다음은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영양제 이야기입니다. 영양제는 약이 아닙니다. 증상을 개선하는 치료제가 아니라 도움을 주는 보조제입니다. 제가 그동안 가장 많은 연구 논문과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환자분들께 추천하는 건 이 3가지입니다. 글루코사민, 콘드로이친, 아보카도 추출물, 이 3가지는 연골 건강과 통증 완화에 일부 도움이 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 오해하면 안 되는 한 가지는 영양제가 운동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영양제는 운동의 효과를 조금 더 밀어주는 것, 딱 그것뿐입니다. 약은 언제 필요할까요? 통증 때문에 운동조차 시작할 수 없는 상태일 때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말씀해 보는 건 어떨까요? 약은 문을 열어주는 열쇠일 뿐 안으로 걸어 들어가는 건 여러분의 몫입니다. 통증이 줄고 움직일 수 있다면 약은 점차 줄여야 합니다. 평생 약으로 버티는 사람보다 운동으로 통증을 줄이는 사람이 훨씬 더 건강하게 삽니다.
이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마지막 요소는 바로 생활 습관입니다. 간단하지만 구체적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관절을 살리는 습관으로는 매일 10분 스트레칭, 이틀에 한 번 근력 운동, 30분마다 자세 바꾸기, 무릎에 부담되는 쪼그려 앉기 금지, 높은 곳 물건 들 때 팔꿈치 붙이기, 폰은 놓고 보기, 걷기는 바른 자세로 짧게 자주, 실내에서도 양말은 투툼하게, 운동 전후 반드시 온찜질. 관절을 망치는 습관은 오래 앉아 있기, 과사용 반복, 과체중, 무거운 물건 팔 뻗어들기, 밤에 통증 있어도 가만히 방치, 통증 심한데도 무리한 운동, 스스로 진단하고 혼자 치료. 여러분에게 질문 드립니다. 지금부터 어떤 습관을 가질 것인지 결정하실 수 있겠습니까? 자, 여기서 우리의 몸에 대한 관점을 완전히 바꿔드릴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갱년기 이후 관절통은 몸의 고장이 아니라 몸의 경고입니다. 나 좀 돌봐줘. 나는 아직 너와 함께 오래 살아야 하니까. 우리 몸은 아프기 전에 미리 신호를 줍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신호를 무시하며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그 경고음에 귀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리곤 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아픔은 새로운 삶으로 가는 초대장입니다. 운동은 귀찮습니다. 스트레칭은 늘어집니다. 식단 조절은 버겁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과정은 여러분을 지키는 최고의 투자가 됩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은 아직 너무 길고 아직도 하고 싶은 일이 많습니다. 아파서 멈출 이유는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왜 아픈지,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어떤 길을 택해야 하는지 지식을 아는 것만으로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행동해야 변화합니다. 오늘부터 딱 하나만 시작하세요. 딱 10분만 내 몸을 위해 쓰십시오. 그 작은 10분이 여러분의 관절, 삶, 인생을 바꿀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움직이면 산다, 멈추면 늙는다. 관절 건강은 평생의 동반자입니다. 여러분의 걸음걸이, 손끝, 여러분의 어깨 모두가 살아있는 삶의 증거입니다. 관절이 건강하면 삶이 건강합니다. 여러분의 내일이 지금보다 더 가볍고 더 자유롭고 더 즐거울 수 있도록 지금 이 순간 여러분 스스로에게 말해 주십시오. 나는 오늘도 움직인다. 나는 오늘도 나의 관절을 지킨다. 나는 오늘도 더 좋은 내일을 향해 간다. 여러분의 모든 날이 통증 없이 빛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